사회적 거리두기가 미흡했다. 29일 홈 경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관람 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올 시즌 사직구장에서 첫 유관중 경기를 치른 롯데자이언츠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프로야구 경기에 수용 인원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허용됐죠. 이후에 치러진 경기들을 보면 관중과 관중 사이 멀찍이 뛰어서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직구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관중들이 롯데 응원석인 1루 쪽에 몰린 거죠. 롯데 측이 사직구장 온라인 예매를 열면서 중앙석과 1루석 배분에 비중을 크게 뒀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관중들이 두세 칸씩 뛰어앉도록 한 다른 구장들과는 달리 롯데는 단 한 칸씩만 뛰어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중 사이의 여유 공간은 거의 없어 보일 정도였죠. 이후에 비판이 거세길자 롯데 측은 오늘 경기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는 경기 예매를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재예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좌석 또한 자유석인 외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좌석을 개방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어제 경기 전에 이런 조치들을 좀 미리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 네, 오늘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굳이 안 했어도 됐을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뻐 그 이름도 고왔던 순이야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그 어디서 내 모습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뻐 그 이름도 고왔던 순이야 물결치며 오늘도 못 잊어 내 모습 부르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네, 7월 29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성재 부산갈매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사직구장에서 다시 이제 부산갈매기가 좀 울려 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부산 사직구장도 드디어 어쨌든 무관중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많은 팬들 우려감을 낳고 있는데요. 어제 사직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 시즌 4차전이 열렸었죠. 네. 올해 사직구장에서는 사실 이 낙동강 더비로 첫 손님을 맞이한 거였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준점들을 내세우고 있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야구 직관을 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어쨌든 유관중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좌석의 10% 일단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기준을 삼고 있는데 어제 사실 비가 좀 오락가락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 때문에 혹시라도 경기가 취소되면 어떡하나 좀 조마조마하셨던 직관을 계획하고 계셨던 팬들도 많으셨을 텐데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으시면서 사직구장이 모처럼 좀 활기를 띄웠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최근에 개막한 메이저리그도 그 무더기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KBO 리그는 뭐 선수 중에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선수 개개인이 그만큼 개인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 수칙들을 잘 지켜준 결과겠죠. 여기에 글쎄 우리 관중들 입장이 가능해졌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관중을 맞이하는 각 구단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지만 우리 관중들이 직접 경기장 찾아서 응원도 하고 또 경기도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갈매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야구장 찾으시는 우리 팬분들께서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구단 측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OK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구 팬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혹시라도 직관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후기도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 가지 얘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3891번님, 우리 가족은 야구장 가고 싶은데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정훈 선수의 끝내기 홈런 너무 멋졌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야구장 진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이게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 뭐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씩만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234번님 앞서 부산갈매기 들으시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어제 롯데 끝내기 승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오케이 하셨는데 야구 팬들 어쨌든 기분 좋으시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역시 변함없이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 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 선물들 드리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있죠. 오케이 리서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참 이상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질 때 여러분들 그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동 중에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서 이걸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살짝 그치는 것 같고 약간 해가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날씨를 보면서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 하면 이렇게 햇볕 쨍쨍한 날 이런 날들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비가 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우리 OK 청취자분들은 과연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는지 오늘 OK 리서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4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 그리고 왜 가장 좋아하는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글쎄요. 추위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을 싫어합니다. 추워지는 날씨들을 좀 싫어해서
가을, 겨울보다는 봄, 여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여름보다는 그래도 봄이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뭔가 좀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살랑살랑 봄바람은 부는데 햇살은 제법 따뜻하고 이런 날씨들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실까요? 오케이 리서치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늘따라 유난히 잊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 돌려 너의 눈보라방울에 내 하늘은 무너져내려 이렇게 내쉬는 한숨이 내 맘을 찢어 난 날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뿌리지 말아요 Baby 너는 내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그래 이렇게 날 보면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줘 아무 말 없이 널 안아줄게 내 품 안에서 네 상처가 아물 수 있게 늘 아름다운 것만 남아주고 싶어 예쁜 두 눈에 미소만 짓게 해줄게 그 입술에 난 나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넌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더 아파 그래 이렇게 날 보면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모두가 떠나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 날 지킬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은 내 세상마저도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는 내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그래 이렇게 날 보면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니까 기분도 동들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리서치 오늘은 여러분들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실지를 여쭤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름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저처럼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사람들은 겨울을 아무래도 좀 더 꺼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808번님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인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졸업과 취업
남편과의 사랑의 시작 역시도 겨울이었네요. 춥지만 내 생에 따뜻한 계절입니다 하셨는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하세요. 네, 날씨는 너무 춥지만 내 생에 가장 따뜻한 계절이 겨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겨울에 대한 추억들이 좀 따뜻하게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의 시작도 역시 겨울이었다. 네. 첫 만남. 사실 겨울이 연애하기는 가장 좋은 계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 좀 더 붓게 마련이죠. 네. 3159번님, 뚝띠 오늘도 오케이.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랑 큰딸 생일도 가을이고, 아내 처음 만났을 때도 가을이었죠. 그러고 보면 추억과 좋아하는 계절이 이렇게 같이 가네요, 보니까.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더위보다 추위가 더 싫으니까 겨울은 싫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추억이 남아있냐에 따라서 계절의 느낌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0922번님,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제가 물론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는데 가을은 여러 가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하는 사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농부들이 고생하셔서 쌀을 수확도 할 수 있고 또 선선한 날씨 덕분에 짜증 지수도 사라지고 점점 온난화 때문에 가을이 짧아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을이 참 좋답니다 하셨어요. 가을이 사실 맞아요. 수확의 계절, 뭔가 좀 풍요로운 계절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흔히 왜 가을 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긴 하던데 그렇네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니까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0922번님 때문에 저도 가을을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231번님, 저는 겨울이 좋은 게 요즘 같이 더울 때 밤에 방문 닫고 뭘 못하겠더라고요. 겨울에는 문을 닫아도 되니까 밤에 볼륨 조금이라도 높여도 되니까 겨울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 네. 1350번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날씨가 얼굴 찌푸리게 해도 오케이 들으면서 웃어보아요. 요즘엔 포근한 날이면 다 오케이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포근한 날, 네, 좀 따뜻함이 있는 날은 괜찮은데 이제 글쎄요 장마 끝나고 나면 또 폭염이 쏟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너무 더워지면 또 땀도 흘려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3659번님, 저는 가을이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해서 가을이 되면 산에 갈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울긋불긋 물든 가을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하셨는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우리가 등산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역시 가을인 것 같아요. 0360번님, 저는 겨울 좋아해요.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땀돌이라서 그래서 여름을 가장 싫어하고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와 정반대인 여름을 좋아하고 또 저희 아들은 겨울, 저희 딸은 여름. 참 이런 것까지도 담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도 겨울이 참 좋네요.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8754번님, 반갑습니다. 저는 겨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눈 기다리는 설렘과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올 크리스마스에는 멋진 남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선후배들은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나 봐요. 진짜 올해는 멋진 남자친구 랑 함께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기원해 드릴게요. 5774번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 계절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유인즉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해서 뭘 해도 참 좋은데 올해는 어쩌나 하셨는데 그러게 올해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걱정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보면 봄, 가을이 갈수록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진짜로 왜 우리 그 노래 가사 중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뚜렷한 사계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날씨가 정말 너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3308번님, 저는 반팔이나 반바지를 싫어해서 여름만 빼면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노출을 좀 싫어하시는 편이시래요. 그래서 반팔이나 반바지 입는 게 싫어서 여름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렇죠. 네, 뭐, 나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도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3891번님, 봄과 가을이여 햇살도 좋고 바람이 선선하니 땀이 나더라도 식혀지는 그런 계절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계절에 맞는 노래들도 좀 생각이 나시나 봐요. 앞서 3659번님은 가을을 좋아한다 하시면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을 신청해 주셨고 0360번님은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얀 겨울, 네, 미스터2의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고 사실 계절마다 그 계절을 딱 떠오르게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에 들어도 참 좋지만 그 계절이 아닐 때 들으면 내가 그 계절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두 노래도 제가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 과연 어떤 계절 좋아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추억에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자를 쭉 읽어보니까 봄에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봄을 좋아하시고 여름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고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면 여름이 좋고 가을, 겨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고 계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또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OK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좋은 대로 함께해서 기분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함께 하면서 뭐 기분 전환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오늘 오후 KNN입니다와 함께 여러분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3308번님께서 문자를 주시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요. 영상통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308번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와 아내분이 이렇게 누워서 영상통화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케이 가족분들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영상통화 한 번씩 하세요.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해서 힘내보아요 하셨어요.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볼 수 없는 친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요. 목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영상통화 많이 하시니까 얼굴 보면서 내 사랑을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것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미뤄뒀던 안부 전화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1부 끝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해점을 오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받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의 인생아.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 있는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며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쓰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오케이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3659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노래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만으로도 계절을 좀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잘 들으셨죠? 8755번님, 똑띠 반가워요. 오늘도 오케이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 진짜 오케이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오케이고요. 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변함없이 앵커들의 수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김다롬 아나운서 이번 주 계속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앵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3부에서 오케이 일기 또 옥동이가 사고는 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까지 오늘 다양한 코너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준이 보호자님! 우와, 운전하는 어른들이 모두 제 보호자네요? 어린이를 못 볼까봐 앞뒤 좌우 살펴요. 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정차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도 바쁘게 하루가 돌아갔는데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 막내 우리 앵수가 지금 휴가 중이어서요. 오늘은 약간 선배 앵수가 나왔는데 누군지 직접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김재현 아나운서가 또 오케이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트너가 휴가 간 거잖아요. 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라서 네. 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 제가 이 코너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뉴스아이는 지금 누구랑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준희 아나운서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네. 후배랑 하다가 선배랑 하게 됐네요. 그렇죠. 제가 원래는 이제 원고를 항상 네.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배 아나운서가 갖다 줬는데 네. 그런데 정준희 아나운서가 제가 갔다 올 줄 알았는데 또 선배가 갖다 주더라고요. 오, 선배에게도 대접받고 후배에게도 대접받는 김재현 아나운서.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때요? 누가 더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조심스러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거 패스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정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롬 씨가. 다롬 씨가 근데 준희 선배가 또 듣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둘 다 듣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현명한 물어보는 거죠. 대답은 어떤 걸까요? 현명한 대답? 예. 글쎄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오늘만큼은 그러면 김민정 선배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네. 자, 2234번님께서 오호 재현아나 반가워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김재현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네. 자, 오늘의 주제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 최장 기록인데 특히 5월 출생아 수가 혼인 건수는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을 보면 5월 기준으로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359명이 줄었는데요. 이게 한 10%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명 낳다 치면 이제 90명 낳는 거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1981년 통계 집계한 이래 최소치라고 하고요.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를 합니다.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혼인 건수를 보면요. 5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또 가장 적었습니다. 네. 21.3%가 줄어들었는데요. 이후로는 주 연령층인 30대 인구 감소가 지속이 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식과 혼인 신고가 계속해서 지연됐습니다. 네. 자, 이혼 건수는 8,929건으로 역시나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참 대한민국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저출산 문제가 뭐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오늘 내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네.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죠. 낳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부부간에 합의가 돼야지만 물론이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아내는 아직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제 네. 뱃속에 이제 아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뒤로 미루고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그러니까. 걸려버리면 어떻게 네네. 될까? 이게 아마 지금 그 네.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아 진짜 네. 이러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백신이 나오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백신이 물론이죠. 나온 뒤 한 1년 뒤에 접종을 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 네.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되고 나야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첫 번째 뉴스 전해주셨는데요. 아,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 이 스타일이 좀 달라졌는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네,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해요. 아이디어 뱅크라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신가요? 제가 지금 효과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네. 네. 자, 이거는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이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남성 조형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주요 언론이 한일 양국 간 논란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집중 보도하고 있어서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상케이 신문은요. 이른바 영원한 속죄 조형물에 대해서 위안부 동상 앞에 아베 총리를 본뜬 조형물이 무릎 꿇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일본 주요 언론들은 소녀상 앞에서 사죄하는 남성 조형물을 아베 총리라고 전제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조형물은 사죄하는 누군가이지 아베를 콕 집어서 이건 아베야.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아베는 좀 있으면 물러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형상화해서 작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아베 총리가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조형물을 치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일단 일본의 반응은 뭐 이미 예상한 바이고요. 네. 네,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건 뭐 너무나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아 사실 저도 보면서 아베를 먼저 떠올리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가만 누구나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베는 곧 물러날 사람이니까 네. 물론 사과를 하고 물러나면 참 좋겠지만. 보신 분들이요. 네. 그 조형물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얼굴이 아베 총리 얼굴이 아니래요. 아. 네, 뭐 아니라면 아닌 거죠. 네네. 뭐. 찔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 타국에서.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게 뭐 아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니까 이거는 아베가 사과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역사를 되짚어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이게 아베가 아니고 진짜 사과를 해야 될, 사죄해야 될 그 누군가도 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평생 찔릴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요. 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당신이요, 당신. 네, 아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야 카라 단축. 네, 단축. 네, 약간 단축. 경내 구호입니다. 경내 구호.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이 훈련이 하루 축소돼 시행됩니다. 하루 축소돼서 시행이 되는데 국방부는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서 9월 1일부터 동원, 지역 이 훈련 모두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올해 이 훈련이요. 6개월 만에 이제 시행될 전망인데
이거 전체 훈련이 축소된 것이 1968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이 훈련은 개인별로 오전, 오후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훈련 시간은 4시간, 4시간입니다. 총 네. 4시간. 전역한 사람들 보면 이제 1에서 4년차 대상인 사람들은 동원 가거든요. 동원. 2박 3일간 가는 거 네네. 있어요. 동원 훈련이나 동미참 훈련 모두 하루 4일간으로 4시간으로 축소됐고요. 네. 5, 6년 차도 하루 1일 4시간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4시간이에요. 네, 올해 이 훈련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 교육을 들을 수가 있고요. 자율적으로 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은 예비군 훈련, 2번 상비군 훈련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네. 여기 지금 해당돼요? 저는 여기 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제가 한 4년만 네. 좀 늦게 태어났다면 이거 혜택을 좀 혜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다 받았습니다. 아쉬워요? 아니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네. 백성이라고 하네요. 이제 민방이니까 네네. 우리 주민들을 지켜야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군필자가 아니니까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네. 이 훈련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가는 게 좋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직장인 분들 보세요. 네. 회사에서 이제 뭐 선후배들 뭐 상사의 그런 시달림을 받다가 네. 이거 가면요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하루 휴가라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가서 어쨌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제가 훈련 너무 모르는 얘기인가요? 이 훈련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뭐 요즘에는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하고 그러는 있기 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아니 뭐 그렇겠죠. 저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예,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제가 안 나네요. 보니까 김재원 아나운서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사격 1위를 해서 오. 조기 퇴소를 했습니다. 아 사격을 잘하면 빨리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했던가? 그거 안 했나 모르겠는데 항상 네. 제가 자원에서 이렇게 먼저 좀 모범을 보이는 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3891번님이 재원 하나 가고 싶은가 보다 하셨는데요. 뉴스 안 하고 혹시 네. 거기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군대요? 아니요. 군대요? 아니 오늘 정답. 아 정답이요? 네. 저 이거 끝났다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안 앞서 가고 얘기하는 게 직장 선배들 뭐 이런 시달림에 벗어나서 휴가 삼아 간다고 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영훈 선배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닙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요거와 관련된 뭔가 추억 있으시면 추억도 함께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231번님이 김재원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다우라에서 신남으로 만나다가 네. 뉴스지기로 만나니까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하셨어요. 네, 시행남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 목요일에도 제가 온나 라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8시 반에 이제 KNN 네. 뉴스아이 뉴스아이. 요거를 좀 제일 많이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네. 8755번님도 김재원 아나운서 웃음소리 들으니까 익숙하네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 저희 정답 발표하죠. 예, 정답. 바로요? 네. 정답은 1번 예비군 훈련이었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 아니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끝나신 분들이 많으셔서 1425번님 저도 벌써 끝났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여기 김해 상동 비 많이 옵니다 하셨는데 지금 또 곳곳으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마전선이 남해를 지나서 네. 중부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직 좀 잔여 세력들이 좀 남아 있나 봐요. 네, 여러분들 상어가. 오늘 퇴근길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092번님 정답 예비군 훈련요. 저희 신랑은 오히려 몇 년 전에 끝나서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은 것 같아서. 김전 아나운서도 그래요? 아니요, 저는 아쉽진 않은데요. 다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예. 저는 그 가족을 지켜야죠. 예, 가족을 그렇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3131번님 읽으셨나요? 나라를 위해 쓰시는 젊은 장병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볼게요. 3659번님이 우리 남편은 예비군 훈련 마지막 받을 때 많이 아쉬워하던데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쉽지도 않았고 네. 저는 끝난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이제 끝났구나. 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짬이 찼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3131번님도 예비군 예. 훈련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나이인지라 네. 하시면서 좀 아쉬워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젊은 장병들 감사하다. 아, 저 이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요? 이제 예비군 훈련 막 끝나신 분들은 이제 1년 네. 뒤에 민방위 훈련 가시잖아요. 네. 민방위 훈련 갈 때 꼭 군복을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입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안 입고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뭔지 알겠다. 네, 꼭 입고 가셔가지고 예, 네. 모범적으로 모범적으로. 네, 하시기 바랍니다. 3891번님 조카도 예비군이라서 이 뉴스 관심 갖고 봤다고 네. 하셨고요. 아 진짜 많은 분들께서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 참 봐요. 이게 코로나가 문제긴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비군들은 조금 덕 아닌 덕을 네. 보는 셈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네. 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3부에 발표하고요. 이제 네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부산 지역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동참입니다. 네. 네, 부산 지역 국립대학도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수업한 학생들에게요.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돌려줍니다. 부경대는 코로나19 극복과 학생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학기에는 실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번 결정으로 대학은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8,400여 명에게 오는 10월 최대 2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지난 27일에는 부산대가 1학기 납부한 등록금의 10%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고요. 국립인 한국해양대도 지난 17일 코로나19로 학생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 역시 1인당 최대 20만 9천 원을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 지역 다른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2학기 수업들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등록금을 그대로 다 내고 지금 1학기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들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면 수업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업의 질도 그렇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것도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불만족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학교 운영 운영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부분도 그렇죠. 힘들 수도 네네,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찬반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부산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방안들을 결정을 했고 사립대학들도 이 반환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자, 두 번째 퀴즈. 잠시만요. 예.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 마이 갓 댐. 오, 네. 네.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일까요? 댐 내용입니다. 댐. 댐. 중국 후베이성에 자리한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인 이 댐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또다시 최고 수위를 위협하면서 범람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화통신에 따르면 충칭시 응급상황관리국은 최근 지난 25일부터 충칭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사흘간 22개 구와 현이 피해를 입었고요.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칭은 양쯔강 상류 유역에 있는 대도시인데요. 불어난 강물에 곳곳이 잠기면서 4,3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또 주택 7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새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도 2억 4천만 위안, 한화로 411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현재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 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향후 500년간은 이 댐이 붕괴될 일은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댐은 어떤 댐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샨샤댐, 2번 평화의 댐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앵수다만의 그 바로 코너가 가나요? 있어요. 네, 바로 갈 거예요.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잠깐만 시간을 좀 보고. 예. 네 준비되셨나요? 네, 1분 뉴스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곳곳에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정당은 다음 선거에 후보를 못 내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낙연 후보가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가덕 신공항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 흐린 가운데 부산은 오전까지 내리고 오후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에서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낮 최고 부산 27도, 창원 29도, 창녕 30도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해상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까? 시간 더 있나요? 네, 더 네, 있어요. 경남 합천 적중 정수장의 여과지 표면에서 유충 3마리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39개 정수장을 긴급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종 수돗물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부산에서 접수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는 모두 119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오, 아나운서 2334번님. 네. 네. 그리고 8755번님. 역시 재현 아나운서. 1분 뉴스 이렇게 많이 전해드린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빠르게? 맞습니다. 네. 열심히 사실 했습니다. 저에게 30초 남았을 때 사인 달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인을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꽉꽉 채워서 1분 뉴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재현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네. 내일도 만날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0360번님께서 겨울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겨울 노래 신청해 주셨죠.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것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저하게 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2부 앵수다에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1분 뉴스 진짜 거의 막 속사포 랩하듯이 했잖아요. 아직 안 가고 지금 밖에 있는데 문자창에서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그 1분 뉴스 때문에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231번님 와 김재원 아나운서 랩 잘한다 대박. 랩하는 것처럼 들리셨나 봐요. 3159번님 재현 아나 입에 모터 달았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3659번님은 알차고 그런데 즐거움까지 주시네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샨샤댐이었습니다. 네, 발음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여기저기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092번님 이 댐 때문에 제주도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제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159번님은 다른 보기로 평화의 댐을 예상을 하셨대요.
이런 거 보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나름 이 보기 힌트 이런 거 나가는 거에 이제 다들 좀 눈치도 빨라지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08번님, 어느 나라든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뭐 중국이 댐 무너질 일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3131번님, 이름도 어려운데 제발 아무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중하니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부산도 비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5774번님 문자 주셨고요. 5757번님은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오늘 글쎄요. 기상청 예보상으로는 오후쯤에 비가 그칠 것처럼 나왔었는데 이후에 다시 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기도 했고 계속해서 지금 비 예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 아마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운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글쎄요, 여러분들 일단 비 피해 우리가 한번 입었던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집 안팎 구석구석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퀴즈 정답 주신 분 중에 첫 번째 퀴즈 예비군 맞히신 3131번님, 그리고 샨샤댐 맞추신 0922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에서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진짜 저에겐 자식 같은 동생이죠. 그런데 지금은 장기 백수 생활 중인데요. 하라는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자꾸만 딴짓을 합니다. 자기는 뭐 백수가 체질이라나요? 가만히 누워서 돈 버는 게 장래의 희망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나요?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오늘도 이 녀석 때문에 저는 not okay입니다.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가만 있어보자. 이 통장에 52,000원이 자 이기는 명품 플렉스 한 거 리셀 좀 하고. 똥아 뭐해 너 뭐? 놀래라 좀 진짜 좀. 내가 더 놀랬거든. 노고 좀 해라. 아니 야 문을 이렇게 지금 반쯤이나 열어놓고 있으면서 노크는 무슨 노크야. 그나저나 우리 똥이 뭐 하고 있어요? 기특하게 뭐 취업 준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응? 취업 준비? 뭐 취업이라고 하면 뭐 이것도 뭐 그래 얘기할 수 있지. 어머 진짜? 잘한다. 기특해 내 동생. 머리 좀 만지지 마 좀. 누나가 간식이라도 좀 주든지 아니면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진짜 용돈 좀 줄까? 그래 간식은 됐고 용돈이라도 좀 주라. 그래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너 학원이라도 좀 다니고 그래. 아니다 내가 그냥 아예 학원을 끊어줄게. 가자 학원. 가. 학원 끊었다. 끊었다고? 끊었다고. 벌써? 등록했어? 끊었다고. 끊었다고? 학원 말고 돈으로도. 진짜 야 또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지. 아이거든. 잔소리 하려면 나가라니까. 아니 진짜. 너 취업 준비라며 방금 그랬잖아. 투자. 투자로 돈 버는 투자자. 내가 그쪽으로 취업 한번 해보려고 투자. 옥동아 네가 취업의 사전적인 정의를 잘 모르나 본데 취업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말이야 너처럼 그렇게 헛된 망상에 빠져서 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됐고 용돈 안 줄 거면 나가라.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옥동 버핏이라 불린다. 야야야 내 지금 심각하니까 나가라. 야
니 혹시 그 뭐 비트코인인가 뭐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알지? 아니다. 나 뭘로 보노 내는 가상화폐 그런 거 안 한다. 니를 옥동이로 보지 뭐. 아, 뭔데? 해줄래 그럼 했는데. 뭔데? 누나를 설득해봐. 이거 봐봐 이거 이 자료하고 이거 봐봐 내가 왜 옥동 버핏이라 불리는지 뭔데, 말해줄게. 뭔데? 이게 내가 이런 뭔데? 옥동 버핏 이 봐라 이 자료 이거 하고 어, 이 데이터 다른 거 하고 응. 금값이 진짜 금값이다 금값. 그래 나도 그건 알아. 뉴스 봐서 요즘 그래. 금값 엄청 올랐다잖아. 근데 그게 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면 금값. 응.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영혼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발가락 속 깊은 단전까지 다 끌어올라 모아가지고 금을 사야 돼. 내 부자 될게 다. 이놈 시키 뭐라 해산노 진짜. 뭐야 네가 뭘 무슨 좀 때리지 마라 진짜.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금을 산단 말이고 이거.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다고 연끌해야 된다고 진짜. 진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품 플렉스 한다면서 이것저것 사들이더니 오늘은 또 금타령이에요. 아니 옥동이가 제가 샘에 밝은 애라면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 저 녀석 숫자라고는 보기도 싫다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문과 간 녀석이거든요. 가끔씩 사칭 연산도 까먹는다면서 머리를 극정이는데 대체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뭔데? 누구한테 그래 혼자 얘기하는데 요새 뭐 문제 있나? 마음의 소리 진짜 혼자 마음의 막 소리. 죽어버리고. 진짜. 진짜 그래 잊지 말고 나한테 돈을 좀 태우던가 좀 알아 해와 좀 진짜 지금 너 오기 전에 지금 너 그러다가 진짜 쪽박 차고 거리에 나앉는다 너. 정신 차려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옥동 버핏이 항상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내가 투자에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빚내서는 절대 투자 안 해. 쪽박 차고 찾고 앉으면 그거 팔아서 그거 돈 벌면 되지. 그죠? 쪽박도 팔려요. 걱정을 마. 진짜. 하고 엄마 어디 가신노? 엄마는 왜? 어? 너 진짜 엄마한테까지 돈 달라 그러려고. 야, 그게 다 빚이거든, 빚? 응? 그게 아니고 엄마는 진짜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금 다 팔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다. 뭐? 진짜. 야, 아니, 애국자 집안도 아니면서 할아버지 옛날에 이름이 나카무라였다며. 뭐 금을 그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알고, 그거만 안 팔았어도 그 지금 부자 돼서 고마해라, 진짜. 금값만큼 니 등짝 스매시 먹기 전에 딱 고마해라, 딱. 좀 때리지 마라 이거 진짜. 네? 됐고 진짜. 엄마 찾아가 버린다. 엄마 다 팔았나? 엄마 진짜 팔아. 엄마 왜 아니, 야, 김옥동. 너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도대체? 내 발밑에 화수분이 있다. 화수분이 있어. 그래? 그럼 나랑 좀 나눠 쓰자. 진짜. 진짜 금값이니까 방송 해가지고 번 돈 있지. 나한테 다 넣어라.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뭐라 해산노 진짜. 뉴욕 금거래소에서 오늘 얼마가 나오는 줄 아나? 정말 안전자산 알겠나? 어머. 진짜, 어머, 김옥동. 네. 너 뉴스도 봐? 어머, 너 좀 달라 보이긴 한다. 당연하지. 응? 내가 오늘 오후 KNN입니다. 그것도 보고 응. 안녕하십니까 뉴스쇼 이런 것도 보고 많이 본다 내가. 아니, 근데 너 금값이 왜 오르는지는 근데 알고는 있어? 금값이 비싸니까 오르는 거지. 금이라는 거는 가치가 귀하니까 희소성이 원칙. 또 때린다 진짜. 아니, 미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확실한 금을 사는 거라고. 불안한 마음이 사는 거라고. 불안한 마음이니까 따라 사는 거지. 누나 앞에서 너무 진짜. 불안하다.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금을 사는 거다. 오케이 부모님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옥동이한테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놈이 진짜 누나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진짜. 이래 사나야 또 나라 경제 힘들 때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야, 너 언제는 또 그러면 안 된다며. 말이 그렇게 거지.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집에 있는 금 판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때 뭐 파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내가 박수 드릴게.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 뭐 보내시면 되지?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 옥동이가 지금 계속 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는 게 맞아요? 같이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금을 사야 되는 게 맞나요? 맞지. 응? 아니 그리고 그러면 금 모으기 할 때 혹시라도 그 당시에 금대 다 내놓으셨는지. 응?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이런 세태에 동학 뭐 개미 운동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혹시 뭐 재테크로 투자하시는 주식이라도 한 주라도 사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정보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옥동이한테 자꾸 헛바람 낳는 그런 정보들 주시면 안 돼요. 옥동이가 지금 요즘에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자꾸 헛된 바람만 들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옥동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제발요. 너 혼 많이 나겠네. 혼 좀 나야 돼 너는 진짜. 롤린 듣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부릅니다. Brave girl, you ready? 나를 잊지
모르는 척 하다가 늦게 놓치고 후회 마라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거기 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you 또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설레겠는데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이제와 숨기려 하지 마요 아닌 척하지 마요 온종일 난 그대 생각에 잠긴 채로 나 이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설레겠는데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듣고 왔습니다. 아, 옥동이가 요즘에 자꾸만 취업 준비는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을 가지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옥동이가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한 것 같아요. 금값이 진짜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경제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많은 분들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이 그 미국의 달러화라든지 미국 국제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기는 하죠. 네. 그런데 글쎄요, 이 너무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과연 이게 재테크로서 좀 안전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옥동이는 지금 너무 그쪽 한쪽으로 꽂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옥동이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에 보니까 돌반지 보통 우리가 한 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30만 원이라더라고요. 예, 진짜 금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돌잔치 가실 때 금반지 해주시나요? 어느 순간 금값이 좀 오르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반지 하나 받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돌반지 선물들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이런 얘기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모기 운동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았었죠. 그때 혹시 금 내다 파신 분들 계시면 어떤 것들 금모기 운동에 동참을 하셨었는지 이런 얘기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옥동이가 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0360번님, 옥동씨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요. 우선은 투자하려면 최소 단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최소 단위가 1이라면 1부터 시작해 보시고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투자해 보시고 투자할 곳에 대한 정보부터 먼저 잘 알아보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아이템인지 먼저 공부하고 투자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투자 나쁜 것만은 않지만 그래도 절제 않은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전문가 같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남들이 한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게 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5320번님, 있잖아요. 옥동아, 지금 사면 재미 보겠나? 하셨어요. 7232번님,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건 제 뱃살입니다. 적립이 잘 되고 있어요. 뱃살이 하루하루, 그러게요. 살들은
이게 이자의 이자가 단리도 아니고 복리로 붙어서 그렇게 잘 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877번님,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탄이 쌓여 있어야지요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탄이라는 것은 기본 투자금 이런 것들 말씀이시겠죠? 네. 7023번님, 계속 주식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국내 주식 말고 해외 주식으로. 관심이 높아지는데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1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 청취자분들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혹시 7023번님께 도움 주실 말씀 있으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9732번님, 그만둔 사는데 얼마나 비싼데요. 요즘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반지 선물을 하는 것 자체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부담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3891번님, 옥동이처럼 우리 신랑도 이제 와서 금 재테크 하자고. 참말로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재테크 아닌데 말이죠 하셨는데, 이게 보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창업 얘기 잠깐 경제 맛집에서도 했었는데, 창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테크, 뭔가 투자 이런 부분들,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후발 주자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 선점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높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미리미리 읽고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이게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3891번님은 그러면 남편분 말리고 계신 걸까요? 네. 오키가 옥동이 말리는 것처럼. 근데 옥동이가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나름. 요즘은 뭐 취업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취업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투잡, 쓰리잡을 고민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문자 주신 내용들 보면 일단 투자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미리미리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뛰어들어라.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옥동이 정신 번쩍 들게 옥동이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키와 옥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변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갑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하긴 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시켜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들 그리고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변호사는 혹시 재테크 해요? 저는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금값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 들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그때 샀어야 됐는데 금값이 한참 떨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샀어야 됐는데 생각은 하는데 저는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샀는데 떨어지면은 잠을 설칠 걸 알기 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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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3891번님이 네. 앞서 신랑분께서 네. 요새 계속 금재테크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음. 말리고 계신다고. 제가 그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자격증 따라고 했다고. 오,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멀리 보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투자긴 한데 네. 요즘에 뭐 다들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맞아요. 네.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좀 시선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한번 나눠볼까요? 요 근래 비가 오늘 지금도 또 옵니다. 네네.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는데 우리 부산은 전국적으로 비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네. 또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이나 상인들이 침수로 인해서 재산상, 정신상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랬었죠. 게다가 이 비가 밤 시간에 주로 내려가지고 네. 만조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비 피해가 더 컸다고 하죠. 저도 이게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네. 지난번 비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도 다 안 됐을 텐데 또 비가 오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네. 민정 씨는 비 피해 별로 없으셨어요? 저는 지난번 그 정말 비 엄청나게 쏟아졌던 그날 네네. 제가 다행히 집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갔던 그 길들이 다 침수가 됐더라고요. 진짜 진짜. 다행이다. 근데 저는 아직 운전도 네. 굉장히 조심조심 네네네. 해야 되는 초보를 뗀 지 얼마 되지 않는 네네네. 그런 운전자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운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앞에 안 보이죠? 네. 네네.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그 이후 상황들이 더 무서워서 무서웠죠. 그래도 다행히 그 시간대를 조금 피해서 저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는데 괜찮으셨어요? 저희도 괜찮았고 네. 사실 그날 저희 남편이 모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아니 입이 어딜 가냐. 그러니까. 말리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 드리고 네. 이런 자연재해의 경우에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다소 아쉬워하실까봐 네. 중간에 관련된 법률 퀴즈 하나 또 오.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네네. 또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네. 뭐 큰 피해를 입고 그 이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피해를 복구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네네. 단순히 비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많은 분들이 내가 부산에 뭐 몇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처음 봤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자연재해라는 게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예, 오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23일 날 네. 너무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부산에서는 인명사고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4부 넘어가서 사건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법률적으로 책임 소재를 좀 따질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은 또 이민주 변호사가 중간에 퀴즈도 나간다고 하니까 문자 참여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근데 비 예보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믿으세요? 기상청 예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안내 문자 많이 오잖아요. 네네. 뭐 비가 얼만큼 올 것이다. 그래서 뭐 침수에 대비하라 이런 문자들 오늘만 하더라도 엄청 받았는데 네. 받으실 때마다 좀 신뢰감이 가세요? 어떠세요? 일단은요. 네. 예보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음.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계속 네. 체크를 하면서 바뀐 예보를 확인을 해요. 네. 아무래도 가까운 시간에 음. 난 예보가 가장 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그 알림 문자는 뭐 공신력이 있으니까 네. 믿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요즘에 다들 그 휴대전화에 날씨 관련되는 앱도 있고. 네, 네네. 애플리케이션 하나씩은 다 해놓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 정보들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지나시는 길 뭐 날씨 상황도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4부에 와서 본격적인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You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Meantime.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법률적인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23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 7월 23일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역 인근 제1 지하차도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차고 들어와서 갇힌 차량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해당 지하차도는 높이가 3.5m 정도인데 순식간에 물이 2.5m까지 찼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차량이 여러 대가 고립이 됐고요. 출동한 소방대원이 8명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중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고요. 네. 또 배수 작업 진행 중에 침수된 차 안에서 이미 사망한 50대 남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뉴스를 접하고 그 길은 나도 다녀본 일이 있는데 네네. 아니 어떻게 거기서 침수로 차량이 고립되고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고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길이었는데 네네. 저수지로 변했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네. 사실 비가 많이 오면 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네네. 아무래도 침수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전에 그냥 그 입구에 출입을 통제한다 이런 표지판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자연재해의 경우에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연의 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행정당국 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인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담으로만 남는 것인지 여기에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자연재해라는 게 뭐 우리가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뭐 행정 당국에만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어릴 적에 네. 그 과학 공상 이런 책들 보면은 막 비가 오는 것도 사람이 조절하고 네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과학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측을 통한 대비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예측을 개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종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행정당국에서 그런 예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또 행정당국에서 취해야 할 예방조치를 하고 또 개개인에게도 위험에 대비하도록 알리고 조치를 촉구해야 되는데 네. 특히 많은 재난 상황은요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이걸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선진국일수록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제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K-방역.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매뉴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매뉴얼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국은 또 인재다 이런 얘기가 해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네, 특히 이번 사안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네. 뭐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이 지하차도 사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2월 폭우에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 145곳을 침수 위험에 비례해서 1에서 3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침수 위험이 가장 큰 1등급은요. 예비특보, 또 2등급은 호우주의보, 3등급은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막도록 네. 매뉴얼을 마련해놨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초량 제1 지하차도는 3등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7월 23일 저녁 8시에 부산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량 출입을 막았어야죠. 그렇죠. 네. 관할 행정청인 부산시나 부산동구청에서 이 해당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출입 통제나
출입 통제 안내문 등을 전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만약에 뭐 이런 얘기 참 의미 없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만약에 매뉴얼만 제대로 충실히 이행했으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또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4일에 진영 행안부 장관이 사고 지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사망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최초 사건을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그 담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왜 사전에 지하차도 진입을 막지 않았는지 또 배수 펌프는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고 그럼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이나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보니까 경찰의 책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재난 상황에서는 한 기관에서만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요. 또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또 교통통제 이런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것도 경찰이죠. 그리고 이 국민들이 범죄는 물론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 서구 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안병길 국회의원은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23일 오후 9시 38분 지하차도에 물이 찬다는 신고를 받고도 119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19에 공조 요청과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경찰도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경찰서였던 동부경찰서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당 서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시경으로 사건을 이첩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에 지난 28일 부산시경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네. 좋았겠지만 일단 사고는 발생을 한 것이고 네네. 그러고 나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또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행정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보니까 뭐 동구청장 휴가라든지 뭐 부산시청 면담 거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초량 제1지하차도는 부산 동구청 관할이죠. 네. 그런데 사고 발생일에 부산 동구청장이 휴가 중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여름 휴가계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직원들의 휴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먼저 구청장이 휴가계를 냈다라는 해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일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빗줄기가 굵어지니 이 구청장이 오후 8시경에는 동구청으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셈이죠. 네. 그리고 이 사망자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지난 27일에 부산시청을 찾아서 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면담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담당 국장을 만나보라라고 네.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유족들은 책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어떤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죠. 찾아갔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언론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고 한 3일쯤 지나서 변성환 부산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과의 유가족의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산시 대응 때문에 또 유족들이 2번 고통받았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지금 부산시장의 부재가 더 크게 또 와닿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과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요. 6766번님께서 싱크홀이 생겨서 운행 중인 제 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받으려면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입으셨나 봐요. 네네. 네. 아이고 싱크홀로 인해서 운행 중에 그걸 모르고 네네. 운행하셨으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그렇죠. 뻔도 했고 네. 근데 일단 차만 피해를 입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로는요. 네. 그 관할 뭐 지자체라든지
그 청에서 관리를 하는 이걸 법률적으로 영조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영조물이기 때문에 이 관리에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싱크홀이 생기는 그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네네. 수 있거든요. 뭐 인근에서 공사를 네. 하는 걸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도로의 관리에 책임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네네.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원인을 조금 밝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통상적으로는 도로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뭐 관할구청이나 이런 쪽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요 관할구청에다가 네. 이 사고와 피해에 음.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피해 부분을 먼저 알리시고 네. 그에 대한 대응을 보신 후에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제 네. 소송까지 또 생각해볼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오늘 퀴즈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럼 여기서 퀴즈 내주시죠. 네네. 오늘 그 폭우로 인한 피해 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 법률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보기가 있나요? 네, 보기가 3개가 있는데요. 네. 1번 국가보안법, 네. 2번 국가배상법, 3번 정부 책임법. 네. 여러분들 정답 아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준비할게요. 근데 글쎄요. 좀 어렵다 생각하실까요? 혹시 힌트 있으실까요? 변호사님? 힌트는 우리가 네.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그렇죠. 네. 충분히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계속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일단 국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인정되지 않는 사례 이런 것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인정이 안 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중앙지법의 2013년 판결인데요. 네. 이례적인이 중요합니다. 네. 판례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인정을 했죠. 이례적인 국지성 집중 폭우가 쏟아져서 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와 빗물이 범람한 경우에 네. 그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가를 다툰 사건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거나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를 들어보시면 제가 네. 그 강조한 부분이 있죠. 이례적인. 그래서 예측하여 회피하기가 어려웠고 네. 또 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가 네. 어려웠다. 네, 그래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지난번 그 부산 지역의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례적인 한데 아까 네. 우리가 매뉴얼이 있었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뭐 토사, 뭐 빗물이 범람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인정된 판례예요. 책임이. 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 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의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A사가 서울시가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고고 버스 운전기사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들어보시면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는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남산 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집안이 약해서 가로수가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가로수를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네. 그런데 시가 이런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시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네. 또 그 버스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운전자 시야가 미치기 어려운 언덕 높은 곳에서 버스 지붕으로 떨어지는 가로수를 사전에 인식해서 대비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자연력, 그러니까 폭우라는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서울시 책임을 50%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앞서 퀴즈 주셨는데 퀴즈 네. 정답 발표할까요? 네, 퀴즈 정답은 2번 국가배상법입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0360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0360번님이 국가배상법으로 오행시를 지어주셨어요. 국민들이 피해 입었을 때 가슴이 아프지만 배상을 해주는 법. 그리고 법상이 아닌 현실이랍니다. 법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 네, 정답 진짜? 주셨는데요. 재치가 네,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425번님도 이변님 힌트 최고라고 네, 문자 주셨는데요. 0360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이민주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25번님께서 대동요금소에서 부산 쪽 차가 많이 막히고요. 비는 개미 눈물만큼 오고 있지만 그래도 빗길 운전 조심 양보하면서 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나 다시 태어나도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나의 전부인 너만은 다시 태어나 그대가 없다면 또 다른 세상을 기다리며 살 거야. 넌 편히 잠들면 돼. 그리고 기억하면 돼. 사랑했던 내 모습 다음 세상에 우연히